때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공된 인생 길잡이가 되어줄 최고의 처세술 강좌. 슬기로운 생활. 제5강. 슬기롭게 급응가 참는 방법. 챕터 1. 급응가의 정의. 급응가란 갑자기 대장에 탈이 나서 생기는 생리현상으로 일단 신호가 왔을 때 바로 방출해주지 않으면 지옥 같은 산고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장거리 버스 안이나 예의를 차려야 할 장소에서 급응가가 느닷없이 들이닥친 경우 싸자니 사람들 눈치 보이고 참자니 미치겠고 사람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공포의 원자폭탄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서 잠깐, 방송에서 급응가 똥꼬라는 표현이 반복되면 거북할 테니 앞으로 급응가는 변사또로, 똥꼬는 대문이라는 애칭으로 바꿔 강의하도록 하겠다. 챕터 2. 급응가의 진행 단계. 1단계. 말과 행동이 가능한 단계. 거기 아무도 없느냐? 배가 살살 아프며 불편한 느낌이 들지만 화장실을 가자니 귀찮고 왠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 단계로 아직은 말도 행동도 자유로운 단계이다. 빨리 가자. 2단계. 말은 하는 단계. 이리 오너라! 내 누군지 알고 문을 안 여는 게냐? 어서 문을 열어라! 손발이 차지고 뱃속에서는 각종 창자들이 꾸르륵 꾸룩꾸룩 소리를 내며 요동을 치는 폭풍주의보 상태로 몸은 굳어지기 시작하지만 아직 입은 뻥끗할 수 있는 단계이다. 3단계. 말도 못하는 단계. 문을 열라고 몇 번을 얘기했느냐? 이놈들아! 열어라! 어서 열어라 이놈들아! 이미 변사또가 토네이도로 변신해 뱃속을 덮치기 시작한 상태로 온몸엔 소름이 돋고 땅구멍마다 식은땀이 비처럼 흐른다. 이젠 몸을 움직일 수도 더 이상 말도 할 수 없는 극한의 단계이다. 4단계. 불길한 2분의 행복 단계. 변사또도 지쳐 물러난 것인지 느닷없이 고통은 사라지고 갑자기 안정이 찾아온다. 이제 끝인가? 내가 해낸 건가 싶은 생각에 겨우 한시름을 놓지만 한편으론 정말 이게 끝일까 싶은 불안감에 불길해지는 단계이다. 5단계. 숨도 못 쉬는 단계. 으쌰! 이래도 안 열 것이다 이놈들아! 으쌰! 사라졌던 대장의 압박이 갑자기 쓰나미가 되어 몰아치는 단계로 아버지 이름은커녕 내 이름도 생각나지 않고 이젠 살고 싶은 생각보다 오직 싸고 싶은 생각만 간절해지며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무아지경의 단계이다. 우리를 공포에 몸부림치게 하는 느닷없는 변사또의 습격. 언제까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당황만 하고 있을 것인가. 미친 듯이 파고드는 변사또를 살살 어르고 달래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오는 그 슬기로운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한다. 챕터 3. 슬기롭게 급응가 참는 방법. 레벨 1. 막장 상상법. 변사또가 갑자기 습격해 올 땐 흔히 변사또를 잊고 딴 생각을 해보라고 한다. 아무리 딴 생각을 해봐야 결국은 변사또 생각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다. 이럴 땐 차라리 변사또와 정면으로 부딪혀라. 결국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질렀을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본다. 당신은 나이를 30씩이나 먹고 버스 안에서 그것도 바지에다 일을 저질렀다. 무슨 냄새야 이거? 제일 먼저 옆자리 이쁜이가 냄새로 눈치를 깐다. 그리곤 금세 변사또 향은 빤스와 청바지를 뚫고 차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에게 전해진다. 그럼 버스를 멈추고 당신은 버스 밖으로 쫓겨나며 개망신을 당하게 된다. 그 사이에 누군가에게 도취를 당해 당신은 인터넷에서 버스 똥남이란 별명으로 난생 처음 유명세를 타게 된다. 결국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당신의 신상은 털리게 되고 당신은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게 된다. 저 그 사람 아니에요! 인터넷이 없는 아프리카 오지로 이민이라도 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밀항까지 하려다 결국 당신은 감옥 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아야 똥싼 거밖에 없어. 변사또 한 번 잘못 방출했다가 지금껏 공들인 인생탑을 무너뜨려야 되겠는가? 아니요. 단, 이 방법은 5분 내지 10분의 짧은 여유가 있을 때에만 유효한 방법이다. 레벨 2. 뒤꿈치 틀어막기법. 정신력만으로는 참는데 한계가 있는 법. 그럴 땐 물리적으로 대문을 틀어막아보자. 뒤꿈치 틀어막기법에는 앉아 뒤꿈치 틀어막기법과 육상선수 뒤꿈치 틀어막기법이 있다. 먼저 앉아 뒤꿈치 틀어막기법은 의자에 앉아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중요한 회의 도중 변사또가 뚫고 나오려고 요동을 친다면 앉아 뒤꿈치 틀어막기법을 시도해본다. 먼저 의자에 앉은 자세 그대로 조용히 한쪽 신발을 벗는다. 그리곤 벗은 발을 의자 위로 올려 대문에 강력 밀착시킨다. 하지만 이때 미세한 틈이라도 허용했다간 자칫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변사또를 질식시켜버리겠다는 각오로 힘껏 대문을 틀어막아준다. 다음은 육상선수 뒤꿈치 틀어막기법이다. 육상선수 뒤꿈치 틀어막기법은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길바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먼저 운동화 끈이 풀린 척하며 육상선수 준비 자세로 쭈그리고 앉는다. 그리곤 재빨리 뒤로 뺀 발의 뒤꿈치를 강력하게 대문에 밀착시킨다. 어머, 운동화 끈이 풀려버렸네. 이때 대문의 압박이 진정될 때까지 느긋하게 운동화 끈을 풀었다 다시 묶어준다. 만약 구두를 신었다면 오물이 묻어 닦는 것처럼 연기해준다. 그럼 빈틈없는 틀어막기를 위해 3단 뒤꿈치 틀어막기법을 배워보자. 먼저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살펴보자. 느린 화면으로 조교의 시범을 살펴보자. 자, 그럼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배워보자. 1단계, 한쪽 신발을 재빨리 벗어 발을 의자 위에 올린다. 2단계, 엉덩이를 살짝 들어 뒤꿈치를 엉덩이 밑으로 옮겨 자리를 잡는다. 3단계, 재빨리 뒤꿈치에 칼날을 세운 후 대문을 꾹 눌러 밀봉해준다. 뒤꿈치 틀어막기법은 다리와 발의 각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다리와 발이 일직선으로 놓여야 대문을 제대로 밀착시킬 수 있다. 만약 발의 각도가 꺾였을 경우에는 발이 대문 주변을 압박해 오히려 변사또가 새어나올 수도 있으니 절대 주의하기 바란다. 그럼 3단 뒤꿈치 틀어막기법을 구호에 맞춰 연속 동작으로 따라해보자. 3단 뒤꿈치 틀어막기법 준비. 1단계, 2단계, 3단계. 다시 한번 3단 뒤꿈치 틀어막기법 준비. 1단계, 2단계, 3단계. 변사또로 한 번쯤 애먹어본 경험이 있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모두 함께 연습해보자. 3단 뒤꿈치 틀어막기법 준비. 1단계, 2단계, 3단계. 만약 뒤꿈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뒤꿈치 틀어막기법을 대신할 도구를 사용한다. 의자 팔걸이, 책상 모서리 등은 사무실에서 변사또를 틀어막기에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정신력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안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이 사태만 막을 수 있다면 목숨이라도 걸겠다는 각오가 설 때 사용하는 최고 난이도의 방법. 스페셜 레벨 중력 저항법. 중력 저항법은 실내와 실외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방법이다. 변사또가 당장이라도 뛰쳐나올 듯 미친 듯이 요동을 칠 때 가장 먼저 머리를 땅에 박는다. 그리곤 발로 땅을 박차고 몸의 반동을 이용해 두 다리를 하늘로 치켜 올린다. 이렇게 물구나무 자세가 완성되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 변사또가 밀려 나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 물구나무를 설 때는 전신의 힘을 최대한 괄약근에 몰빵해야 한다.
발로 땅을 박차는 순간 대문을 밀어내는 힘이 가해질 수 있는데 이때 잘못했다간 큰 변을 당할 수도 있다. 이때 남의 시선 따윈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당장 이 자리에서 싸는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신사적이다. 챕터 4. 안전하게 변기에 앉기까지 주의할 점. 지금까지 변사또를 무사히 참아왔다면 결국은 쌀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쌀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안전하게 변기에 앉기까지 주의할 점에 대해 배워보자. 안전하게 변기에 앉기까지 주의할 점. 첫 번째, 지그재그 걸음걸이. 전신의 힘은 괄약근에 몰빵하고 지그재그 스텝으로 최대한 괄약근을 조여주고 보폭은 최대한 좁혀 벌어준다. 안전하게 변기에 앉기까지 주의할 점. 두 번째, 변기 상상법. 화장실로 들어왔다면 자신을 더욱 엄하게 채찍질해야 한다. 변기를 보고 눈이 멀어 변기 뚜껑을 제대로 열지도 않고 뚜껑에 싸버리거나 바지를 내렸으나 팬티만 남긴 채 팬티 위에 싸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상상을 해보자. 안전하게 변기에 앉기까지 주의할 점. 세 번째, 위기의 순간 기합주기. 마지막 순간 변사또가 다시 한번 머리를 디밀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절대 만만한 놈이 아니란 것을 변사또에게 어필하라. 기싸움에서 진 변사또가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도록. 그럼 안전하게 변기에 앉기까지 주의할 점을 실전에 활용해보자. 팔분음표 호흡법. 변사또에게 절대 들키지 않게 팔분음표 길이로 짧게 여러 번 나눠 쉬는 것이 좋다. 지그재그 걸음걸이. 지그재그 스텝으로 최대한 괄약근을 조여주고 보폭은 최대한 좁혀 걸어준다. 남모르게 벨트 풀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걸어가며 조심스럽게 벨트를 풀어준다. 변기 상상법. 변기가 바로 코앞에 있지만 1km 뒤에 있으며 저 변기 뚜껑은 10분 후에나 열린다고 상상한다. 위기의 순간 기합주기. 당신은 절대 만만한 놈이 아니란 것을 변사또에게 어필하라. 챕터 5. 급응가의 사후 처리.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파고드는 변사또를 더 이상 막아낼 힘이 없다면 방법이 없다. 그냥 속 시원하게 싸버리자. 하지만 남친의 집을 방문했을 때처럼 어려운 자리라면 싸더라도 사후 처리가 중요하다. 쥐도 새도 모르게 싸고 나오는 급응가의 사후 처리법을 배워보자. 먼저 1단계 사전 작업. 먹던 음식을 옷에 살짝 흘린 후 옷을 빨아야겠다며 화장실로 간다. 자기 똥 매는 거 아니지? 2단계 변사또 방출소리 제거법. 변사또를 방출하며 소리를 감추기 위해 먼저 세면대 물을 튼다. 이때 온수보다는 냉수가 수압이 센 경우가 많으니 냉수를 튼다. 그리곤 옷을 빨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물줄기를 손으로 찰싹찰싹 때려준다. 그리곤 혼잣말을 해보자. 왜 이렇게 안 지워지지? 물줄기로도 가려지지 않는 요란한 소리가 난다면 큰 기침으로 소리를 막아보자. 던져야 돼. 3단계 물 내리는 소리 제거법. 옷을 빨러 와서 변기물을 내릴 순 없으니 세숫대야를 이용한다. 먼저 세숫대야에 물을 가득 받아 과감하게 부어준다. 이때 최대한 물소리가 안 나도록 변기 벽을 조준해 흘려주듯 물을 부어준다. 세숫대야로 부었을 때는 변기물을 그냥 내리는 것보다 마지막 차오르는 물의 양이 훨씬 적으니 물을 조금 더 부어 물량을 맞춰준다. 4단계 냄새 제거법. 마지막으로 샴푸나 바디 클렌저를 세면대에 짠다. 그리곤 세면대에 물을 틀어 손으로 저어 거품을 만들어준다. 그럼 화장실은 샴푸 향기로 가득 차게 되고 묵은 변사또의 고약한 냄새까지 사라지게 된다. 혹시 모를 미세한 냄새가 남아있을 때를 대비하여
잔향을 모두 자신의 코로 빨아들이며 양팔로 냄새를 퍼뜨려준다. 이때 욕실에 비치되어 있는 방향제는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 옷발로 들어가서 방향제를 뿌리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분과와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면 당신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다.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여 판타스틱한 인생을 사는 슬기로운 생활. 제5강 슬기롭게 급응가 참는 방법.